존재 숲에 있습니다. 새소리와 함께 소나무 숲이 보이죠. 그죠? 강력한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데요. 예도TV 재생 목록에 가시면 예도철학 삶이란 목록이 있습니다. 비교적 쉽게 느껴질 수 있는 강의들이 40편이 모여 있는데요. 우리의 삶의 다양한 주제들을 철학적 사유를 갖고 풀어낸 예도의 강좌들인데, 예도의 삶의 미학 강좌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의 주제는 꿈꾸는 자만이 사랑할 수 있다. 그리고 삶의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삶을 영위한다라는 것과 같이 간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천착해서 깊은 사유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재밌겠죠, 그죠?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애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방을 만들어 가죠. 그죠?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와의 추억, 아버지와의 추억, 형제들 간에, 또 어린 시절에 친구들과의 추억, 공기놀이, 고무줄놀이. 오늘날의 어린 아이들은 또 다른 추억을 갖고 있겠죠. 그죠? 도시의 공원에서의 놀았던 추억. 예도의 시절에는 시골에서 자라서 학교 갔다가 겨울에서 놀기도 하고, 버들피리를 불어서 빤스만 입고, 그죠? 목욕을 하면서 물장구도 치고, 우리는 다양한 추억들을 갖고 있어요. 삶의 지속입니다. 지속은 경험이에요. 경험은 축적되고, 우리의 현실성은 그 축적을 망각하게 만들고, 삶은 현재를 살아가는 거잖아. 그죠? 경제, 문화적 조건들, 삶의 유용성에 맞지 않는 것은 다 소거하면서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 상징계에서 인정하는 사람, 자동차가 뭐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떤 집에서 살고, 타자가 인정하는 욕망. 그래서 사람을 선택하게 되죠. 그죠? 자본주의적 자동 인형은 이런 타자의 욕망에 맞추어서 나의 사랑의 대상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삶의 현실성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유용성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선택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그 심층자의 다양한 것들이 통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성에 맞추어 사랑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표층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에서도. 그죠? 깊이 있는 심층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인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베르그송은 1889년에 의식에 직접 주어진 것들에 관한 에세이를 쓰는데요. 거기에서 표청자와 심청자를 나눠. 이건 역시도 꿈과 관련돼.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모아놓았던 다양한 방들에는 각각의 자아들이 살아서 숨쉬는 거예요. 겨울에서 놀았던 자아, 공기놀이를 했던 자아, 학교 갈 때 아버지의 자전거 뒤에서 아버지의 허리를 붙잡고 학교를 가는 나의 자아, 그리고 저녁이면 된장을 끓여 놓고 마을의 군불 냄새와 함께 밥을 먹으라고 나를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 그리고 다양한 방들이 성숙하면서 자아를 형성한, 이 자아는 대개 지금 현재 잃어버린 시간 속에 사는 것 같아. 그죠? 지금 현재는 무용한 것 같고 불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없다라고 생각하고 비존재라고 생각해. 옛 친구를 만나거나 노을이 비치는 그러한 풍경을 보게 될 때 다시 이것들이 살아나지만, 지금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부모님에 대한 기억, 그죠? 만감이 교차하죠, 그죠?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고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나게 되면 다시 또 생각나는 거예요. 대개 이러한 기억들은, 그죠? 우리의 삶의 순수 기억으로서 뇌의 고장에 의해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요. 베르그송이 물질과 기억에서도 증명하는 것처럼 순수 기억은 우리의 존재론적 무의식이죠. 그죠? 여기에는 정말 무수한 아주 많은 자아들이 살고 있어. 역동적 힘으로서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특히 꿈을 꿀 때 나의 표층자아가 위력을 잃고 이제 꿈속으로 들어가면 그 잃어버린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무수한 자아들이, 심층자아들이 장면 속에서 현실 속에서 보았던, 낮 동안에 내가 보았던 다양한 장면들과 겹쳐져서 나타나는 거야. 그죠? 다양한 방식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심층 자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현실 속에서 보면 없는 자아, 나의 현실에는 무용한 자아. 그래서 내가 의도적으로 망각하려고 하고 과거로 다시 보내려고 하는 그런 자아들. 그래서 꿈은 항상 억압된 욕망만 나타나는 게 아니야. 거기에는 미학적 아름다움의 시간들이, 그죠?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에너지인 거야. 마르크스주의 철학자였던 에른스트 블로우가 희망의 원리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것은 우리의 삶의 희망을 추동하는 힘인 거야. 그래서 꿈꿀 때에 이 자아들은 자기 방에서 특정한
장면들을 갖고 막 나타나서 춤을 추는 거예요. 방마다 자아가 있는 거예요. 프루스트가 잃어버린 시간들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자아를 특히 현대인들은 누르고 살아. 자본주의 욕망에 가장 세련되지 않고 방해가 되는 게 이러한 기업들인 거예요. 그죠? 이 무슨 소용이 있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화려한 다양한 자본주의 기호들을 소유하고 소비하기도 시간이 모자란데 이런 무용하고 쓸데없는 것들을 내가 왜 생각하면서 살아요? 나의 미래는 현재의 이 자본주의 자동 인형이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것들로 풍성한데 내가 왜 그 지나간 이상한 이질적인 그리고 너무나 구차하고 멋대가리 없는 것들을 왜 생각하면서 살아요? 나는 지금 최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최고 좋은 집에서 남부럽지 않게 타자가 인정하는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어. 나의 남편과 아내는 최고의 사회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대단한 직업들을 갖고 있어. 억눌러버리죠. 그냥. 배우자를 선택하든 사랑의 대상을 선택하든 먼저 상징계의 질서에서 타자들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락강의 랄랑그라 그러죠. 그죠? 소시르적으로 랑그의 체계는 망각해버린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이 존재론적 무의식을 망각하는 꿈에서나 볼 수 있는 비현실적인 것으로 무용하기 때문에 무능한 아무런 삶의 힘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으로 그죠? 다시 순수 과거로 돌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 독특하게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 자아가 다시 살아납니다. 대개는 이런 것들을 다 억눌러 버려. 왜?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그러나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 자아들이 막 솟아올라. 어떤 사람을 만난다는 건 그죠? 그 사람의 세계를 만나는 거죠. 그죠? 둘레즈가 프루스트와 기호들에서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그 사람의 세계를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 사람의 세계는 그 사람이 소유한 것을 합계하면은 나타나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감추고 있는 심층의 세계를 함께 포함하는. 어떻게 보면 사랑의 관계는 이 심층의 자아를 인정할 때 그죠? 거기에 엄청난 밀도가 더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타자에게 이해받았다고 할 때는 대개 이 표층자의 이해가 아니라 사랑이 계속 무르익어가고 거기에서 밀도가 더해지게 되면 이 표층자가 막 나타나 별걸 다 보여주게 돼 있어. 의식의 현실성의 세계에서 내가 감추고 있었던 것들이 막 나타나는 거야. 몰라.
사랑의 관계 안에서도 예의 범절을 지키면서 이것도 중요하죠. 그죠? 상징계의 질서에 맞추어서 사랑을 진행해 가는 사람도 있겠죠. 서로 존댓말을 쓰면서 단지 성적 주의상스를 나눌 때만 그때도 그것을 못 푸는 자도 있겠죠. 그죠? 뭐 사람은 각각 다 다양하니까. 응? 정말 다양하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 잃어버린 시간에서 지금 현재 나타나지 않은 표층자가 자기 심층에 감추고 있는 거죠. 이런 다양한 자아들은 정말 우리가 가장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미학적 아름다움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에서 되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 신뢰관계가 완전히 형성됐을 때 이것을 하나하나씩 풀어놓는 그것이 인정될 때 진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 우정의 관계에 의해서 이 심층의 자아들을 이해받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더 나이가 들어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삶을 영위해 가는 자도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자본주의 욕망에 자동 인형으로 살면서 삶을 마감하는 자도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것은. 그러나 과거는 죽지 않아요. 순수 기억은 그 사람의 존재론적 무의식 속에 감추어서 계속해서 우리의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죠. 이 우리의 심층 속에 숨어 있는 이 자아를 풀어놓을 수 있는 음악을 들을 때, 여러분 생각해요. 어떤 음악을 딱 들으면 내가 망각하고 있었던 게 그죠? 다시 시간의 거리와 상관없이 나의 의식 속에 현존할 때가 많아. 갑작스럽게 그죠? 거기에서 느껴지는 삶의 밀도와 풍성함은 말로 설명할 수 없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대화 속에서 따뜻한 포옹 속에서 열정적인 주의상스의 대화 속에서 디오니소스적 광기 속에서 그 안에서 또렷하게 나타나는 나의 어린 시절의 자아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이 심층의 세계를 타자와 공유할 수 있을 때 인간은 가장 강력한 행복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가는 경우는 잘 없어. 우리는 다 자본주의 욕망에 노예로 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자본의 힘, 소비욕을 채우는 그 힘에 되게 노출되어 있어. 타자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이러한 내밀한 사랑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자아들을, 심층 자아들을 풀어놓고
그 열정을 공유하는 것까지는 못 나가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모든 걸 해도 그죠? 떠돌아다니는 상징계의 기표들을 계속해서 공허감을 메꾸어 가도 행복감이 없어. 그냥 사는 거지. 그냥 살아 다. 그래서 음악을 하든 시를 쓰든 어떻게 보면 이 심층자의 발달은 거죠. 예술가나 시인들에게서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하나의 표층자를 가진 자는 자본주의 자동인형은 시를 쓸 수 없어요. 예술을 할 수가 없어. 이건 확실히 말할 수 있어. 예술의 활동, 문학의 활동, 시인으로서의 활동, 철학적 사유를 하면서 글을 쓰는 자의 활동, 이 모든 것은 내가 감추고 있는 다양한 무수한 심층자 숨쉬고 있는 예술가는 항상 이 심층자와 대화합니다. 여도TV에도 예술가들이 많은데 그래서 작품의 영감을 얻기도 하고 사랑 역시도 그래요. 비현실적인 것을 사유하지 않는 자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랑의 밀도를 강도를 강하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 생각해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은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좋은 자동차와 좋은 집에서 사는 건 확실한데 저 사람은 어떤 세계를 감추고 있어. 이제 시작이죠. 그죠? 상상하죠. 어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너 환상을 갖지 말아라 이래.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만의 환상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환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상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역사성, 순수 과거, 그가 지금까지 축적해온 가장 아름다운 기억들, 장면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지속의 시간 속에서 나타나는 무수한 장면들, 그죠? 그것을 사랑하는 대상에게 투사할 때도 많아요. 자기도 모르게 이해가 되죠, 그죠? 어느 시점에서 그것이 공유되었을 때 나타나는 그 세계는 두 사람의 세계는 엄청나게 강력한 생성으로서 나타나는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결코 사랑의 관계는 지금 나에게 눈에 보이는 표층 관계의 만족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심층의 자아를 풀어놓고 그래서 다 꿈꾸는 자인 거예요. 비현실적인 것을 투사해서 현실성 안으로 모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심층의 깊이를 더해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랑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야. 비현실적인 것을 사유하지 않는 자, 꿈속에서 나타나는 심층자들의 춤의 놀이를 현실 속에 허용하지 않는 자, 어떤 사랑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예술가가 자연과의 대화 속에서 다양한 심층자들을 풀어놓고 거기에서 강력한 예술적 영감을 얻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에게 대화를 통해 자기의 이러한 깊이 숨겨진 순수 기억의 생명력을 드러내면서 이해받을 때, 그 이해의 지평은 입체성을 얻게 되는 사랑의 깊이 역시도 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겠는가. 이것이 더해져서 주이상스가 극점에 달할 때, 그죠? 정말 행복하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삶에 나이를 하나하나 먹어간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지금 현재 다시 그 어린 시절을 사는 것인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의 기억은 억압된 왜곡만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의 현실성 때문에 우리의 무의식의 과거로 보냈던 그 많은 장면들을, 그죠? 어느 시점부터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친구, 아니면 예술적 활동, 침묵 속에서 드러나는 자연의 소리, 한 편의 시를 읽으면서 나의 삶을 회상해 보는 것, 거기에 깊은 사랑의 밀도가 숨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요즘 정말 날씨가 아름답죠. 멋진 사랑과 멋진 우정을 밀도 있게 만들어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 압축적으로 응축할 수 있는, 비현실적인 것을 사유할 줄 아는 자만 새로운 현실을 창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아감벤의 말은 여러분들의 사랑에도 적용되는 게 아니겠나. 현실의 경험의 지평을 항상 새롭게 창조하면서 여러분들의 경험의 지평을 넓히고 새롭게 하는 것 역시도 내가 이미 살았던 과거의 다양한 추억의 방들과 더불어, 기억의 방들과 더불어 그 속에서 죽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나의 지금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게 그 심청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 그죠? 타자에게서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 타자의 세계 속에서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때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겠나. 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주스